11월 12일 애프터마켓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영입니다. 오늘 국내 증시 견조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가밤 뉴욕 증시가 기술주 중심으로 하락하면서 3대 지수 혼조세로 마감을 했는데요. 국내 증시는 반도체는 쉬어갔지만 여전히 강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특히나 장 초반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조정이 나오면서 코스피 역시나 약세 흐름을 보였는데요. 모두 만회하면서 상승 전환에 성공을 했던 모습이고요. 오늘 시장은 중소형주들이 강세를 이루는 시장 흐름이었습니다. 일중 흐름 통해서 좀 더 자세하게 짚어보시죠. 네, 먼저 코스피부터 확인해 보시면요. 오늘 코스피 상승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장 초반에 4,100선을 하회하는 움직임이 잠시 연출되기도 했지만 이내 빠르게 낙폭을 줄여냈고요. 오늘 4,154포인트, 일중 고점 터치해낸 이후에 4,150포인트 선 유지했다라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 반도체가 쉬어가기는 했지만 최근에 흐름이 강했던 지주사 또 금융주들이 계속해서 강세 흐름을 보이면서 지수를 견인했다라는 점 체크가 됐고요. 코스닥도 이어서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 코스닥의 경우에도 장 초반 900선을 하회하는 움직임이 나오기도 했지만 오늘 제약바이오주를 중심으로 강한 움직임이 나오면서 900선 복귀에 성공을 했습니다. 오늘 일중 고점인 906포인트에서 마감한 코스닥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수급적인 부분도 확인해 보시죠. 오늘 장중에 원달러 환율이 1,470선까지 터치를 해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선물 시장에서는 외국인들 순매수 포지션을 취했고요. 유가증권 시장 살펴보시면 매도 포지션을 취했던 외국인입니다. 오늘 4천억 원 이상 팔아내는 모습이었는데요. 반면에 기관의 경우에는 오늘 3거래일 연속 순매수가 들어오는 모습이었고요. 역시나 오늘도 기관의 선택은 전기전자 업종이었습니다. 오늘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강한 매수세가 유입이 됐고요. 9천억 원 이상 담아냈다라는 점 체크해 보시죠. 이어서 코스닥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세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오늘 기관은 꾸준히 담아내는 흐름이었지만 외국인의 경우에는 장 초반 매도 포지션을 취했다가 매수로 전환을 했고요. 오늘 외국인과 기관 모두 제약바이오를 중심으로 해서 매수폭을 키워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외국인의 경우에는 오늘 2,400억 원 이상 담아냈다라는 점 체크해 보시죠.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서 부각됐던 이슈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같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이슈는 유리기판 관련해서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AI에 대한 기대감 또 확산이 결국에는 유리기판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죠. 이 유리기판이 주목받는 이유는요. 이 생성형 AI 시대에서 AI 칩이 너무나도 중요한 상황인데 이 HBM의 적층화, 이에 따른 발열 현상 등의 유리기판이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이 기존의 유기기판의 경우에는 열 팽창에 의해서 뒤틀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인데요. 이 유리기판 시장 계속해서 최근에 주목도 받고 있고 이슈도 나오고 있는데 오늘 관련한 소식들이 좀 있었습니다. 삼성전기 측에서 빅테크와 유리기판 공급을 협의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지금 삼성전기의 유리기판의 경우에는 시제품을 생산하고 있고요. 연내 샘플을 모두 공급하겠다라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시장에서는 이미 AMD나 브로드컴 같은 빅테크 기업에게 샘플을 공급했을 것이다라고 추측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국내 다른 유리기판 기업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3사 같이 한번 비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속도나 양산 측면에서는 SKC가 우위를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자회사 앱솔릭스를 통해서 미국 조지아주의 유리기판 생산 라인을 이미 확보를 하고 있고요. 내년 초에 양산을 본격적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뒤따르고 있는 삼성전기의 경우에는 2027년에 양산과 공급을 계획하고 있는데요. 다만 삼성전기가 유리하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 건 이미 빅테크 기업에 이 기판을 공급했던 이력이 있기 때문에 고객사를 확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유리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3사 가운데 가장 후발주자로 꼽히는 건 LG 이노텍인데요. 실제로 개발을 늦게 시작하기도 했지만 2028년에 양산 목표 계획을 제시했기 때문에 LG 이노텍도 어떻게 따라잡을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유리기판주들 강세 흐름이 이어졌지만 오늘은 AI 관련해서 이 인프라가 조금 쉬어갔기 때문에 혼조세를 좀 보였던 모습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종가 어떻게 형성했는지 체크해 보시죠. 네, 오늘 유리기판 가운데 SKC의 경우에는 4.7%대 강세로 마감했고요. 캠트로닉스, 강보합권, 또 태성도 0.7%대 빨간불 켜낸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삼성전기의 경우에는 약보합권 확인되고 있고요. 필옵틱스도 1.6%대 조정이 이어졌는데요. 오늘은 이렇게 혼조세로 마감을 했는데 다시 한번 반도체가 주목을 받으면 결국에는 유리기판까지 순환매가 돌 수 있겠죠. 지금 자리에서 투자 포인트 어떻게 짚어볼지 이슈업 시간에 확인해 보시고요. 두 번째 이슈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이슈는 제약바이오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반도체가 쉬어가면서 시장의 주인공은 제약바이오였는데요. 특히나 제약바이오 가운데 두 가지 키워드가 시장을 이끌었습니다. 바로 비만 치료제와 기술 이전인데요. 우선 오늘 시장에서 가장 뜨거웠던 이슈는 ABL 바이오의 메가딜 소식입니다. 플랫폼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했고요. 일라이릴리와 3조 원이 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ABL 바이오의 플랫폼 기술 그랩바디를 일라이릴리에게 이전을 하고요. 이 그랩바디 기반으로 해서 후보 물질들을 공동으로 개발한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오늘 기술 이전 관련주들이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이슈가 더 있었는데요. 최근에 뉴욕 증시에서 굉장히 뜨거웠던 건 역시나 비만 치료제 관련한 종목들이었습니다. 이 메세라 인수전에 뛰어든 화이자 그리고 노보노디스크에 따라서 비만 치료제가 주목을 받았고요. 간밤에 또 노보노디스크와 일라이릴리의 주가도 강세를 보이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오늘 증권가에서 국내 기업에게 주목했던 건 바로 한미약품입니다. 앞으로 비만 치료제 시장에서의 대장주가 될 수 있다라는 평가를 내놨는데요. 우선 NH투자증권에서는 한미약품을 탑픽으로 잡았고요. 매수 의견과 함께 목표 주가도 56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2026년에도 글로벌 비만 치료제가 구조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다봤고요. 이에 따라 수혜를 한미약품이 받아갈 수 있다라고 봤는데요. 앞서 한미약품의 경우에는 근육량은 늘리고 이 지방은 줄일 수 있는 비만 치료제 임상에 본격적으로 돌입한다라는 이야기를 내놓으면서 한 차례 주목받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한미약품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업사이드를 가져갈 수 있는 모멘텀은 바로 머크가 연내 이 메쉬, 그러니까 간염 관련해서 임상 이상에 대한 결과를 발표할 것이다라는 부분들이 한미약품의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다라고 본 건데요. 이 메쉬의 경우에는 한미약품이 머크에 공급한 기술이기 때문에 이 부분 역시나 상승 모멘텀을 가져갈 수 있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제약바이오주들이 들썩이는 모습들 포착이 됐는데요. 종가 어떻게 형성했는지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 제약바이오 가운데 ABL 바이오 상한가 장중에 기록하면서 종가까지 힘을 유지한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오늘 신고가 경신을 해냈고요. 역시나 신고가 경신해낸 리가켄 바이오 역시나 기술 이전 관련한 모멘텀들 부각을 받으면서 17%대 급등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인벤티지랩 13%대 강세 확인되고 있고요. 오스코텍도 13%대 강세, 또 한미약품의 경우에도 오늘 5.6%대 강한 흐름을 가져갔습니다. 제약바이오주들이 오늘 굉장히 강한 흐름을 보여줬는데 앞으로 11월과 12월에는 어떤 흐름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이어지는 시간에 투자 포인트 짚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슈업 시간에는 함진희 파트너님과 함께하고요. 저희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11월 12일 이슈업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 시간은 함진희 파트너와 함께합니다. 파트너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을지 궁금합니다. 굉장히 견조한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오늘 시장 좀 재밌게 봤습니다. 제가 사실 뭐 자잘하게 종목의 이런 상승 흐름은 조금씩 틀릴 수 있지만 제가 이제 좀 큰 흐름은 잘 보는 편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이번 주부터 제약바이오가 강세일 확률이 높다고 제가 저번 주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제약바이오 어떤 섹터를 봐야 하느냐라고 말씀을 드렸을 때 우리나라 이제 제약바이오가 옛날과 다르게 어느 정도 이제 좀 그 정점으로 올라가고 있는 수순이라 이제 뭐 기술 이전이라든지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임상을 진행을 하고 있는 이런 기업들 이슈들이 계속 나올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종목들이 오늘장에 이제 상승을 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이슈를 얼추 몰랐더라도 이제 전반적으로 제약 바이오가 올라간다라는 건 제가 저번 주에부터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제 방송을 꾸준히 보셨다면은 이번 주에 함진희 파트너가 말했던 것처럼 좀 제약 바이오가 강하게 움직이구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종목을 쭉 훑어보고 왔는데요. 이제 제가 뽑아놨던 종목들도 있고 상승했던 종목들도 쭉 봤는데 너무너무 자리가 좋습니다. 그리고 오늘장이 마감이 됐지만 내일도 늦지 않은 그런 이제 자리들이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땐 다음 주가 또 굉장히 좋은 흐름이 나올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번 주에 뭐 상한가 가는 종목들 구경만 하지 마시고 아직까지 좀 선취할 종목들이 많이 있으니 한번 좀 내일장부터서라도 좀 매수를 좀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뭐 AI 뭐 고평가다 뭐 이런 얘기가 뭐 계속 나오고 있는데 사실 많이 올랐으니까 그런 말 한마디에 휘둘리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최근에 그 미국 지수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굉장히 이격을 벌리면서 상승을 했기 때문에 좀 다른 지수에 비해서 좀 조정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오늘 이제 또 미국 장에서도 이제 제약 바이오가 이제 강세 흐름이 나와줬기 때문에 국내 장까지 좀 이어지는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게 미국 시장이랑 커플링돼서 움직이고 있다. 이제 미국에서 AI 가면은 우리나라도 AI 가고 이제 미국에서 제약 바이오 가면 우리나라도 지금 제약 바이오가 이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시장으로 봤을 때 이제 뭐 다른 뭐 2차 전지 관련된 모멘텀으로 이제 상승을 했던 종목들도 있고 이제 각각의 이슈로 이제 상승을 했었던 종목들도 있지만 오늘 이슈업으로 이제 이슈픽 가져왔던 종목들이랑 여러분들 한번 끝까지 보시고 좀 메모를 잘 하셔야 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약바이오 관련해서 긍정적인 전망 계속 내놔주셨던 우리 함진희 파트너님인데요. 오늘 오른 종목 외에도 후발주자로 움직일 수 있는 종목들 충분히 있다 이야기해주고 계시니까요. 우리 함진희 파트너님과 함께 하시면서 이 종목들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이슈들 또 어떤 테마 체크해 봐야 할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차세대 AI 칩 시대, 유리기판이 날개 단다. 네, 오늘 첫 번째 이슈는 유리기판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시장에서는 크게 부각받지는 않았던 것 같긴 합니다. 다만 계속해서 시장에서 주목을 받아왔던 섹터잖아요. 이 유리기판 어떻게 투자 포인트 짚어주실까요? 사실 이제 반도체는 좀 옥석 가리기를 좀 해야 하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오른 종목과 안 오른 종목 이렇게 좀 가지고 왔는데요. 이제 제가 그 시장에 대해서 아까 좀 말씀을 드리다 말았는데 이제 코스피가 어느 정도 이제 상승에 이제 브레이크가 살짝 걸렸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코스닥이 이제 강세장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코스닥 시장을 견인을 하려면 제약바이오가 움직여야 한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장 보면은 이제 코스닥 위주로 이제 외국인 기관들 수급도 긍정적인 흐름 나와주고 있고 추가적으로 계속 유입이 좀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코스닥 시장이 좀 강세장으로 간다면 기존에 이제 움직였던
움직였던 대형주들이 이제 쉴 때마다 좀 중소형주가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좀 중소형주 한번 좀 집중을 해보셨으면 좋겠고 오늘 장도 좀 그런 이제 중소형주 움직임도 좀 두드러지는 그런 시장이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제가 유리기판 관련주는 이제 오랜만에 좀 말씀을 드리는 것 같은데 저는 이제 AI 관련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파생되는 섹터들이 계속 순환매로 이제 돌 거라고 예상을 하기 때문에 유리기판 관련주도 계속 좀 지속적인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이슈 나올 때 뭐 AI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게임 체인저에 이제 유리기판 꼭 뭐 봐야 한다 이런 이제 기사들도 많이 나와주고 있는데 일단은 저 AI 관련주들이 이제 내년까지 이제 초강세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 그 중에 하나가 또 유리기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제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도 이제 유리기판 시장을 이제 뭐 선점을 하겠다. 그래서 뭐 빅테크 공급 협의 관련된 이슈도 나와주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SKC도 이제 내년에 유리기판 양산을 목표로 이제 속도전을 하겠다라는 이제 얘기들도 나와주면서 이제 대기업들도 이제 유리기판 관련된 그런 이슈들을 계속 이제 기사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테슬라도 이제 뭐 2차 전지 관련해서 또 자율주행 관련해서 이제 계속 이슈가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이제 긍정적인 포인트로 작용할 수 있는 섹터들도 좀 봐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늘 이제 올랐던 종목 하나 좀 설명하고 좀 매수를 할 수 있는 종목 하나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유리기판 관련해서 내용 같이 체크를 해봤고요. SKC가 내년부터 본격적인 양산에 나선다라고 이야기하는 만큼 본격적인 상업화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가 주목해봐야 할 종목들 같이 한번 확인해 보시죠. 네, 태성과 한빛레이저 오늘 관련주로 가져와 주셨습니다. 네, 대기업이 이 유리기판 시장에 뛰어드는 만큼 이 부품 관련한 기업들도 낙수효가 받아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태성과 한빛레이저 그런 측면에서 좀 가져와 주셨을까요? 네, 맞습니다. 이슈에 좀 맞춰서 종목을 가지고 왔고요. 종목을 고를 때 좀 고민을 했던 부분은 이제 이미 오른 종목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과 어떻게 좀 이 비교를 해보면서 좀 고를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을 좀 고민을 하면서 골라온 종목 중에 하나가 좀 태성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뭐 전년도 대비 이제 매출액이 이제 78%대 이제 성장을 하면서 이제 흑자 전환의 이제 기로에 서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고성능 서버용 패키지 기판 및 차세대 유리 기판 라인을 이제 증설을 하고 있다라는 이제 기사들도 나와주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차트를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제가 이제 상승을 하고 나서 이제 조정받을 때 많이 말씀드리는 그런 구간이 있는데 역 헤드앤숄더 패턴을 많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주봉상으로 봤을 때 얼추 이제 역 헤드앤숄더 패턴이 나와주면서 앞전에 이제 고점대를 이제 돌파 시도를 하는 그런 움직임이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요. 지금 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월봉을 보나 주봉을 보나 이제 일봉을 보나 이제 계속 이제 시장의 이슈와 함께 긍정적인 움직임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패턴들 이제 주봉상 이제 역 헤드앤숄더 패턴으로 움직이는 종목들 좀 잘 보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이제 한빛레이저입니다. 이 종목은 이제 히든주로 가지고 왔었는데 이제 오늘 이제 가격 전략을 말씀을 드렸고 이제 음봉에서 매수를 하시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가격 전략을 드렸는데 그 자리를 이제 터치를 해주고 꼬리를 달고 마감을 했습니다. 내일장 어떻게 움직일지 봐야겠지만 오늘 뭐 거래량도 좀 긍정적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차트 설명도 드렸었는데 지금 5,750원에서 5,250원. 제가 항상 이제 강의를 할 때 가격적인 이 저항 라인은 10,000원 이하는 250원 단위를 많이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5,250원에서 5,750원 사이에서 어느 정도 이제 주가 변동폭을 이제 나오면서 박스권의 움직임이 분봉상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최근에 이제 어제도 이런 비슷한 이제 강의를 했었는데 거래량 동반한 상승이 나온 이후에 이 몸통 캔들 기준으로 이제 주가가 이제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물량을 소화하면 박스권 돌파할 때 장대 양봉이 나온다 이런 이제 강의를 최근에 좀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분봉의 흐름이
지금 한빛레이저에서 좀 나와주고 있고요.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이슈들을 봤을 때 이제 산업용 레이저 기술을 이제 보유를 하고 있어서 사실 뭐 적용할 수 있는 섹터는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반도체도 있고요, 뭐 2차 전지도 있고요. 이제 활용할 수 있는 이제 무궁무진한 이제 그런 이제 종목이기 때문에 이제 매출적으로 이제 우상향하고 있어서 이제 흑자 전환에 대한 좀 기대감도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이제 다양한 섹터로 이제 편입이 되고 있는데 이제 직접적으로 이제 저항대 돌파할 때는 어떤 섹터로 가야 하는지 봐야겠지만 일단 지금 뭐 다중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라서 오늘 좀 뽑아왔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태성의 경우에는 유리기판 라인의 증설에 따라서 수혜 받아갈 수 있다라고 보고 계신 것 같고요. 또 한빛레이저 격포제가 좀 있다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2차 전지뿐만이 아니라 반도체로도 묶일 수 있기 때문에 업사이드가 좀 열려 있다라고 보고 계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오늘 애프터픽 뭘로 꼽아주실까요? 오늘 한빛레이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히든주라서 이제 바로 이제 말씀을 안 드리긴 하는데 오늘 이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오늘 뭐 상승했던 종목들을 이제 계속 매수를 잡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좀 빠지는 종목에서 음봉에서 좀 매수 기회가 있는 종목을 알려드리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해서 뭐 이미 이제 전고점 돌파 시도를 하는 것보다 돌파 직전에 있는 그런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이제 한빛레이저를 좀 픽을 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애프터픽은 한빛레이저로 꼽아주셨습니다.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 두 번째 이슈 열어보겠습니다. ABL 바이오 앤 릴리, K바이오 신뢰 회복, 투자 심리 개선. 네, 오늘 두 번째는 제약바이오 관련해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아직 덜 오른 종목들 또 후발주자도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제약바이오 그렇다면 지금 자리에서는 어떤 부분 주목을 해봐야 될까요? 아직도 사실 오르지 않은 종목들이 있는데 사실 늘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숫자적인 부분보다는 좀 기대감으로 가는 섹터입니다. 그래서 이제 실적 시즌이 좀 저무는 시즌, 이제 겨울에 많이 움직인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최근에 이제 뭐 기술 이전 관련된 이슈들 나와주고 있고 전년 대비 이제 기술 이전을 하는 그런 이제 규모가 2배 이상 증가를 했습니다. 앞으로 계속 증가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첨단 재생 의료법 관련해서 이제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어느 정도 이제 종목들도 이제 뭐 면역 항암 학회라든지 뭐 이제 각 이제 뭐 유럽이라든지 이제 해외에 나가서 이제 학회에서 뭐 임상 관련해서 뭐 논문을 발표하고 이제 현재 어떤 상황인지를 발표를 하면서 활발하게 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이 기술 이전까지 이어지는 것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뭐 ABL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뭐 계속 이제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제 그 이슈로 갔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삼성 에피스 홀딩스가 이제 지금 이제 플랫폼 기술 개발사인 에피스 넥스랩을 이제 설립을 한다라는 이제 기사가 많이 나왔어요. 사실 시장에서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이슈인데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인적 분할 후에 재상장 시기가 다가오다 보니 이제 계속 좀 이슈가 나오지 않는가 이렇게 싶습니다.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스닥 시장을 견인을 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 시작을 필두로 이제 굉장히 또 좋은 움직임이 나와줄 수 있는 지금 시즌입니다. 이제 굉장히 핫한 시즌에 이제 초입 구간이기 때문에 아직 안 보셨던 분들이라면 이번 주, 다음 주 꼭 잘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에 이어서 다음 주까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해주고 계신데요. 그렇다면 어떤 종목 지켜봐야 할지 바로 확인해 보시죠. 루닉과 티움바이오 관련주로 가져와 주셨습니다. 네, 오늘 제약바이오 관련해서 루닉 그리고 티움바이오 관련주로 체크가 되고 있는데요. 후발주자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보고 계신 걸까요? 네, 사실 그 제약바이오 관련된 종목은 이번 주에 자리를 굉장히 잘 만들어놨기 때문에 많은 종목들이 지금 상승 출발 부릉부릉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좀 시세가 덜 나온 종목들로 좀 꾸려왔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이제 ABL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뭐 기술 이전 이런 이슈로 상승했지만 신테카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이제 AI 플랫폼 관련해서 이제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AI와 접목된 이슈들이 오늘 또 이제 상승했기 때문에 관련된 종목들 한 번씩 이제 시장에서 찾을 수 있는 구간이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 이제 루닉 같은 경우에는 미국 면역 항암 학회에 이제 참가를 했고, 이제 학회에서 AI 바이오마커 연구 관련해서 이제 또 세 건을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차트 상으로 봤을 때 요즘에 많이 움직이는 그런 이제 차트의 움직임이 나오고 있고, 지금 구간에서 늦지 않은 자리라고 좀 생각을 해서 좀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주봉 흐름을 봤을 때에도 이제 어느 정도 시세가 나오고 하락한 다음에 20주선을 이제 지지를 받아주는 캔들이 출현을 했습니다. 이제 월봉 흐름상으로는 아직 20선을 타지 않았는데 어차피 뭐 의료 AI라든지 뭐 제약 바이오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어차피 순환매로 움직일 거라서 충분히 돌파 가능하다고 좀 보여지고요. 차트상으로 봤을 때 요즘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것도 제가 굉장히 많이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좀 바닥에서 바닥을 지켜주고 이제 박스권 횡보를 하는 이런 종목들이 갑자기 급등을 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이제 이슈가 나올 때마다 이제 상승 흐름이 나온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그 제가 생각했던 저항대를 수렴하는 구간이라서 잘하면 이번 주에도 한번 시세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루닛이라는 종목을 일단 차트상으로 봤을 때 싸게 살 수 있는 구간이라서 좀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다음 이제 티움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이제 최근에 이제 좋은 이슈들이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지금 이제 두경부암 신약이 이제 임상 이상에서 이제 가능성과 가치를 확인을 했다 이런 기사들이 나와주고 있고, 그다음에 내년 상반기에 이제 미국 FDA 패스트 트랙을 이제 신청을 할 거다. 그래서 상업화에 도전을 하겠다 이런 이슈들이 있고, 또 유럽 시장도 진출을 하기 위해서 이제 모색하고 있다 이런 이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과의 이런 이제 교류, 이제 중국 시장 진출에 대한 이제 그런 이제 초석도 만들어 놨고, 그다음에 연간 40조 원 이상의 난임 치료 시장에 이제 또 발을 내딛고 거기에서 이제 활발하게 또 매출이 일어날 거라는 기대감 관련된 기사들도 이제 많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뭐 이평선 다 아래로 깔아놓고 바닥 구간에서 이제 단기적인 이제 추세 전환이 끝났습니다. 이제 월봉 흐름으로는 20선까지 이제 지지를 받아줬기 때문에 이제 긴 시간 밑에서 횡보를 했던 만큼 이번에는 좀 10,000원대를 돌파 시도를 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앞전에 뭐 루닛이나 티움바이오 뭐 두 종목 다 이제 바닥에서 올라오는 자리이기 때문에 지금 자리가 좀 굉장히 좀 매력적인 자리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닥에서 올라오고 있는 자리를 좀 보이고 있는 루닛과 티움바이오인데요. 그렇다면 오늘 애프터픽은 뭘로 꼽아주실까요? 오늘 애프터픽은 루닛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티움바이오는 돌파를 했기 때문에 이제 돌파하는 구간에서 또 다시 횡보를 살짝 할 수 있는데, 루닛 같은 경우에는 아직 제대로 돌파하지 않고 지금 저항대를 수렴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 구간대를 돌파 시도를 완전하게 하는 구간에서 좀 시세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돼서 루닛으로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제약바이오 관련해서 애프터픽은 루닛으로 꼽아주셨습니다. 전략에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 앞서서 유리기판 또 제약바이오 이렇게 체크를 해봤는데요. 11월에도 나는 시장을 혼자 대응하기는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 우리 함진희 파트너님과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좌측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통해서 무료 공부방 접속하실 수가 있는데요.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켜셔서 가까이 대시면 링크가 하나 뜹니다. 링크 꾹 눌러주시면 M밴드 무료 공부방으로 바로 입장 가능하고요. 나는 이 방법 말고 다른 방법으로 접속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유료 문자 100원에 샵 3772번으로 함진희 보내주시면 저희가 함께하는 방법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애프터마켓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입니다. 투자에 따른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는 잠시 뒤에 시장 흐름 체크하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데일리 TV 뉴스 전해드립니다. ABL 바이오가 글로벌 제약사 일라이릴리와 3조 8천억 원이 넘는 기술 이전 계약을 성사시키면서 주가가 치솟았습니다. 이중 항체 전문 기업 ABL 바이오는 일라이릴리와 신약 개발을 위한 그랩바디 플랫폼 기술 이전 및 공동 연구 개발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계약은 K바이오 역대 세 번째 계약 규모로 지난 4월 4조 원대 기술 수출에 이어 올해 들어서만 두 번째 빅딜을 성사시켰습니다. ABL 바이오는 계약금 4천만 달러를 우선 지급받고 단계별로 지급되는 약 3조 7,487억 원의 마일스톤과 순매출액에 따른 로열티도 지급받게 됐습니다. ABL 바이오는 지난 4월 GSK와의 기술 이전에 이어 두 번째 플랫폼 기술 이전 성과까지 거두면서 올해만 약 8조 원의 글로벌 빅파마 기술 이전을 달성하게 됐습니다. 이번 계약으로 ABL 바이오는 상한가로 직행하며 장을 마쳤습니다. 펄어비스가 올해 3분기 영업이익에서 흑자 전환에 성공한 가운데 차기작 붉은 사막의 출시일까지 확정하면서 주가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펄어비스는 지난 3분기 영업이익이 106억 원으로 전년 동기 영업손실 92억 원 대비 흑자 전환했다고 공시했습니다. 같은 기간 매출은 1,068억 원으로 34.4% 증가했고 순이익도 290억 원을 거두며 흑자로 돌아섰습니다. 회사 측은 기존 흥행작 검은 사막의 매출이 늘면서 실적이 개선된 것으로 설명했습니다. 또한 펄어비스는 차기작 붉은 사막의 출시를 내년 3월 20일로 확정하며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어모았습니다. 메리츠증권에선 지난 8월 붉은 사막이 차이나조이 부스에서 높은 반응을 이끌어냈다며 중국 현지에서의 성과도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소식에 펄어비스의 주가는 8.36% 상승한 38,900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정제 마진이 상승세를 보이면서 증권가에서 정유주에 대한 호평을 내놓자 S-오일과 GS가 일제히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증권가에선 정제 마진의 낙관적 전망에 힘입어 GS와 S-오일의 목표 주가를 높여 잡았습니다. IBK 투자증권은 유가 약세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중국 난방 수요 확대가 마진 개선을 뒷받침하고 있다며 아시아 정제 마진은 약 20개월 만에 최고 수준으로 상승하며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고 유진투자증권에서는 GS칼텍스가 정제 마진 상승과 우호적 환율 효과로 직전 분기 대비 영업이익이 6,296억 원 증가했다며 이에 따라 GS의 실적 추정치를 변경해 목표 주가를 5만 원에서 6만 원으로 높여 잡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소식에 S-오일의 주가는 6.45% 상승한 87,500원에 GS는 7% 가까이 오르며 상승 마감했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가 이달 중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열고 토큰 증권법원 심사에 나서는 것으로 전해지며 관련주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가 이달 24일부터 25일까지 토큰 증권 관련 법안을 통과시킬 것으로 전해지자 본격적인 토큰 증권 시장이 개막할 수 있다는 기대감에 투심을 자극했습니다. 관련 법안이 이번 달 말 통과될 것이 기정 확실화되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추진 중인 조각투자 장외거래소의 연내 예비인가도 맞물리며 격포제를 맞이했습니다. 업계에서는 이번 법안 통과와 인가 결과에 따라 향후 토큰 증권 유통의 표준 플랫폼이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습니다. 이번 소식에 유라클의 주가는 10% 넘게 상승했고 갤럭시와 머니트리와 핑거도 각각 17%와 19% 넘게 오르며 상승 마감했습니다. 지금까지 이데일리 TV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넥스트레이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확인해 보시면요. 오늘 IT 투톱은 약세 흐름 확인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0.29%대 약세 확인되고 있고요. SK하이닉스도 0.48%대 파란불 켜내고 있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다만 장 초반 대비해서 이 낙폭 상당 부분 줄여냈다라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도 기관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 매수세를 이어갔습니다.
LG 에너지솔루션 현재 구간 0.6%대 강세 이어가고 있고요. 현대차의 경우에는 2.6%대 강세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오늘 현대차의 경우에는 외국인과 기관 모두 담아냈다라는 점 확인해 보시죠.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먼저 알테오젠의 경우에는 7%대 급등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장대 양봉을 그려냈던 알테오젠인데요. 현재 구간 54만 9천 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에코프로 BM도 빨간불 켜내고 있습니다. 1.3%대 강세 확인됩니다. 반면에 오늘 로봇주들은 조금 조정이 나오는 모습이었는데요.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경우에는 1%대 약세 이어가고 있고요. ABL 바이오 오늘 상한가 도달한 이후에 애프터마켓에서도 그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에도 상한가 유지하고 있고요. 펩트론의 경우에는 10%대 급등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넥스트레이드 통해서 시장 흐름 같이 짚어봤고요. 저희는 이어서 함진희 파트너님의 비법 강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주제는 좀 심플합니다. 기다리면 수익 주는 시장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사실 큰 흐름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거의 유사하게 움직임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 주부터 이제 제약 바이오가 이제 강세라고 말씀을 드렸고 제약 바이오가 이제 상승을 해야 이제 또 코스닥을 견인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나스닥과 같이 고공행진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어느 정도 이제 빠지게 되면 이제 조정폭이 조금 커질 수도 있는데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완만한 이런 이제 플로우로 움직임이 나왔었기 때문에 이제 계속 이제 수직 상승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약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이제 인적 분할 후 재상장하는 시기에 맞춰서 그 전후로 움직일 거라고 이제 예상을 했었기 때문에 이번 주부터 좀 강세일 확률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약 바이오가 이제 굉장히 이제 긍정적인 흐름이 나와주고 있는데 요즘에 이제 시장이 좋아서 이제 매수하면 바로 상승을 했던 시장이다 보니 이제 좀 살짝 시장 분위기가 바뀌면서 이제 좀 뭐 빠졌다가 이제 상승하고 이런 시장으로 이제 체인지가 됐기 때문에 좀 못 기다리시고 이제 안 가나 보다, 내가 좀 잘못된 섹터를 잡았나 보다 이렇게 또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이제 AI 관련돼서는 누가 뭐라고 해도 어차피 미래 먹거리입니다. 여기서 파생되는 종목들이 갈 수밖에 없는 이유는 매출이 안 나던 곳에서 매출이 나는 구조로 전환이 되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이 섹터를 제가 좀 눈여겨보고 있는 것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지금 뭐 간다 안 간다 하지만 계속 관련된 종목들 이슈 나올 때마다 상한가 가는 모습들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이제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전년도 대비 이런 이제 기술 이전하는 캐파가 이제 2배가량 증가를 했고 앞으로 이제 꾸준히 증가를 할 예정이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먼저 움직여주면서 그 후에 이제 정책 이슈라든지 이제 관련된 파생되는 종목들 움직이는 시장 만들어질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 이제 기술 이전 관련된 모멘텀이 나오는 종목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파생되는 종목을 지금 보셔야 하는 시즌입니다. 그래서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기 때문에 혹시 이제 다음 주까지 보실 분들은 이번 주에 내일이라도 한번 접근을 해보셔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지금 가격은 찬스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이유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제약 바이오를 좀 보신다면 오늘 상승 종목들의 대부분 차트가 다 이렇습니다. 여기에서 찌끔 올라와 이렇게 이런 차트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차트가 형성이 되고 있고 지금 이제 개별주 이슈로 이제 상승을 해주는 시장이기 때문에 지금 이런 자리들에서 선취를 하면은 상한가까지는 못 가더라도 최소 이제 또 15%에서 또 30%까지 노려볼 수 있는 그런 이제 기술적 반등을 노려볼 수 있는 종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도 포기하지 마시고 이제 지금 시장이 또 변화를 했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 좀 잘 적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지금 제가 매일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빠질 때 매수하셔라. 골고루 갖고 계셔라. 시장이 매번 양봉이 아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고 여기서 이제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이유는 스몰캡을 잘 보셔라. 스몰캡을 잘 보시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지금 시장에서 안 갔기 때문입니다. 안 간 종목
어떤 이슈가 나오더라도 몰아서 나오고 있습니다. 제약바이오도 이제 기술 이전 이슈 나오고 이제 상승하는 종목들 나오니까 갑자기 막 호재 기사들이 막 나오면서 분위기를 이끌고 가잖아요. 이제 그런 것처럼 이제 어느 정도 수급적인 부분들이 만들어지고 이제 차트가 만들어진 다음에 이제 종목들이 이제 기사가 좀 나오는 경향이 많이 있기 때문에 기사에 좀 치중되지 마시고 본질적으로 어떤 섹터가 갈 수 있는지를 보시고 빠질 때마다 좀 매수하시는 전략으로 좀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종목은 퓨처케입니다. 이거 애프터 픽으로 이제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죠. 이 종목 말씀드릴 때 제가 그 차바이오텍하고 퓨처캠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원래 그날 차바이오텍을 이슈픽을 했어야 하는데 퓨처캠으로 제가 방송 중에 바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좀 당황을 하셨을 것 같은데 이제 퓨처캠으로 바꾸길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차바이오텍도 이제 시세에 나오고 이제 조정을 받고 있지만 지금 이제 종목의 흐름을 보면은 이제 굉장히 플로우가 좋습니다. 아직까지도 이 종목이 시세가 살아 있어요. 지금 이런 플로우로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데 단기적으로 여기에서 어느 정도 이제 시세가 나온 거를 반납을 했죠. 반납을 하는 연속적인 음봉 2개 캔들이 출현하고 어제 어느 정도 물량을 체크를 하고 그다음에 오늘장에 시세가 나오는 그런 흐름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 퓨처캠이나 차바이오텍 이런 종목들 이제 밴드나 그 무료 방송에서 이제 설명을 좀 많이 드렸습니다. 특히 이제 무료 방송에서 설명을 좀 많이 드렸는데 그때 제가 말했던 종목들 한 개 빼고 다 올랐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최근에 애프터픽으로 가져온 뭐 제약바이오라든지 제가 이제 무료 방송마다 이제 웬만하면 종목을 좀 다양하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알려드렸던 종목들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지금 끌어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주에 이제 계속 순환매로 상승할 거라고 예상되고 다음 주나 다다음 주에 한 번 또 피크 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약바이오 움직임 굉장히 좀 긍정적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일동제약 같은 경우에도 제가 어젠가 말씀드렸을 겁니다. 이제 애프터마켓에서 말씀드렸던 종목이고 공략주였던 걸로 이제 기억을 합니다. 어제였던 것 같은데 시세 나온 만큼 이제 연속적으로 음봉 3개 캔들이 출현하고 이제 다시 반등 나올 때 시세가 나오는 게 트렌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만 치료제 관련주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비만 당뇨 치료제 관련된 모멘텀이 뭐 미국장에서도 나오고 국내장에서도 나왔죠. 이게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자리를 보고 들어갔는데 그 이슈가 딱딱 나와주니 시장이 지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좀 차트적으로 이렇게 밀리는 자리 전혀 여러분들 마음 조려하실 필요가 없는 자리입니다. 이런 자리는 매수 기회다라고 체크를 하시고 저처럼 어느 정도 지지 라인이 확인하시고 이제 접근을 하시면은 이제 급등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볼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그다음에 코오롱 티슈진도 제가 애프터픽으로 뽑았던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지금 굉장히 긍정적인 플로우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얘도 이제 골관절 치료제 이제 제가 노인성 질환 관련돼서 말씀을 여러 번 드렸던 종목인데 이제 상승 흐름이 나와주고 있죠. 그다음에 이제 한미약품 이 종목 조정받을 때도 말씀드렸습니다. 신고가 갱신할 거라고 이제 계속 이제 이슈가 나와주면서 계속 N자 파동으로 눌렸다가 이제 재상승 나오면서 이런 이제 플로우가 계속 나와주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오늘 공략주랑 이제 히든주를 준비를 했는데. 제가 장마감을 하고 여러분들한테 추가적으로 알려드리고 싶은 종목이 하나 생겼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방송 시간 관계상 다 알려드리진 못할 것 같고 실적적인 모멘텀과 이제 뭐 이렇게 어느 정도 이제 리포트들이 좀 잘 나오는 섹터인데 오늘 장 마감이 좀 굉장히 아름답게 마감이 되어서 오늘 참여하시는 분들은 이제 무료 방송에서 이 종목을 좀 설명과 함께 보너스로 하나 더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공약주랑 히든주도 한번 메모하시고 그리고 그 종목까지 좀 보너스로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조정 시 매수 기회 될 수 있다. 기다리면 수익 낼 수 있는 시장이다라고 얘기해 주셨는데요. 다만 종목 선별 굉장히 중요하겠죠. 우리 함진희 파트너님과 함께 수익 낼 수 있는 종목 선별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좌측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통해서 무료 공부방 접속하시면 우리 함진희 파트너님과 함께 시장 대응뿐만이 아니라 어떤 종목 내 포트폴리오에 담아봐야 될지 알려주신다고 하니까요. 함께 해보시길 바랍니다. 네, 저희 이어서 공략주와 히든주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네, 공략주 바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이제 공략주, 사실 이 종목도 히든주로 한번 말씀드렸는데 자리가 좋아서 한 번 더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노타 투자로 이제 굉장히 좋은 수익을 거뒀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장 기대감으로 이제 IPO 시장이 다시 활발해지기 시작을 했어요. 이제 계속 이제 상장하는 기업들도 이제 좀 캐파가 좀 크다고 좀 보여지고요. 그다음 이제 박스권 돌파를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자리라고 생각을 돼서 좀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승하고 이제 하락할 때 다 뺍니다. 사실 이런 이제 벤처 투자하는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과거에는 사실 좀 테마 성향으로 예를 들면은 뭐 제약 바이오에 뭐 투자를 했어요.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면서 뭐 제약 바이오 관련주로 이렇게 상승하고 했는데 요즘에는 좀 개별적으로 움직이는 트렌드로 좀 바뀐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플로우를 봤을 때 이제 굉장히 안정적인 플로우예요. 그리고 어느 정도 지지 라인이 좀 확인이 된 종목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좋은 모멘텀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좀 더딘 게 어떠한 또 이슈를 좀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돼서 한 번 더 공략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매수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5,440원 이하로 공략을 해보시고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단기적으로 앞전에 이제 윗꼬리가 좀 출현을 했었던 6,000원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이평선 지지 구간인 5,200원대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히든 종목 바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제약바이오입니다. 제가 사실 제일 좋아하는 섹터라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 이제 시장 언제 좀 강하게 움직이는지 적중했습니다. 이번 주부터 제가 또 강한 움직임 나올 거라고 말씀드렸죠. M&A 관련된 뭐 종목들, MOU 뭐 관련된 종목들, 뭐 기술 이전 관련된 종목들, 그다음에 임상 관련된 종목들 이런 종목들이 스타트를 끊어줄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첨생법 최대 수혜주 종목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관련된 종목들 분위기 좋고요. 그다음에 이제 해외 특허 출원 지금 열심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뭐 어디 나라에서 뭐 특허 출원해서 뭐 하겠다 뭐 이렇게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차트가 이제 급등 임박 구간입니다. 이제 좀 차트를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보시면은 저점을 높여주고 있는 구간인데 앞전에 차트에 이제 공백이 있어요. 그 공백 구간까지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36%까지 계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그 구간대 메꿀 때 강한 움직임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 궁금하시다면 오늘 밴드에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공략주는 LB 인베스트먼트 체크해 봤고요. 히든주까지 확인해 봤습니다. 히든주 종목 궁금하신 분들은요. 지금 좌측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통해서 우리 함진희 파트너님과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오늘 온라인 공개 방송 진행되니까요. 이 시간도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함진희 파트너님과는 저희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애프터마켓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내일은 대학 수학능력 시험입니다. 국내 증시도 1시간 늦은 10시에 개장을 하는데요. 저희 애프터마켓은 내일 하루 쉬어갑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도 투자에 도움되는 이슈 담아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